안녕하세요. 한국사 드디어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네 번째 찍는 걸 거예요. 하나 한 30분짜리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게 왜 뒤에가 갑자기 날아갔는지 저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과 위로 속에서도 선생님들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 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도 목이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아침에 병원 갔다 왔거든. 근데 뭐 절대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간 건 아니고 여기 목이 선생님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안 좋았었어요. 목 상태가. 근데 이제 병원을 가야 할 때를 놓쳤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갔다가 이제 때 아닌 코로나 때와 겹쳐가지고 오늘 아주 병원에서 되게 엄청난 취급을 받았죠. 거의 질문세가 장난 아니었어. 열재고. 그래도 다행히 약 먹고 지금 목이 좀 많이 나아진 상태여서 강의 또 한번 열심히 찍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간단히 할 것은 교과서, 일단 교과서 다 받았죠? 교과서 12페이지 피세요. 12페이지 피시고 교과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우리 오늘 수업 진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또 수업도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좀 달려봅시다. 알겠죠? 자, 고등한국사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 1학기 동안 배울 거예요. 누가 배우냐? 바로 이 선생님과 배웁니다. 동일인물. 선생님 3년 전 모습이에요. 3년 맞나? 3년인가? 3년 전 모습, 3년 전 모습. 자, 어쨌든 잡담 그만하고. 자,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 오늘 배울 단원입니다. 자, 선사시대 사회의 모습. 선사시대 사회의 모습의 변화. 요 변화의 중점은 뭐냐면 도구야, 도구.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화되면서 어떤 도구들이 변화됐고, 신석기에서는 청동기로는 어떤 도구들이 변화됐으며 청동기에서 철기로 갈 때 어떤 도구들이 변화됐을까? 요걸 보면서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계급, 권력, 국가의 출현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철기 시대에 등장한 초기 국가. 이 초기 국가는 바로 부여, 고구려, 이제 옥저, 동해, 사만까지의 내용을 이제 이 국가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 보는 핵심 용어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당군왕건, 팔조법, 사출도 및 찬군소도 이런 거 좀 이게 핵심 단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 알겠죠? 좀 보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구석기 문화. 자, 구석기, 신석기. 우리 직업도로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배우죠. 근데 이제는 확실히 딱 중요한 것만 알고 있면 돼요. 구석기 때 도구 뭐야? 뗀석기라는 거, 뗀석기. 이 뗀석기는 뭐냐면 바로 그냥 돌에서 떨어진 모양대로 사용하는 석기를 뗀석기라고 해요. 돌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던 돌을 이렇게 깎아서 떨어지던 그래서 만든 뗀석기. 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뭐뭐 있었냐면 주먹도끼. 그 다음에 극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둘이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그냥 뾰족하고 돌이 좀 이렇게 뭉툭한데 뾰족하면 주먹도끼고 뭉툭한데 이제 뭔가를 긁을 수 있는 용도면 극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구석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채집과 사냥이라는 거야. 자, 농사 안 했어요. 구석기 때는. 구석기 때는 농사를 안 하고 채집과 사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남양이란 지역에서 한 며칠 동안 사냥하고 그 다음에 과일 따먹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냥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고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 지역에서 했던 것 그대로 사는 거죠. 바로 무슨 생활이야?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 정도 알게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굴에서 살았다. 동굴. 그리고 동굴과 막집이 있는데 이 막집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막 지은 집이야. 사실 집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힘든. 알겠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석기는. 알겠죠? 자, 근데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왔어요.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도구가 어떻게 바뀌었냐?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간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사용하는 거야. 갈아서. 돌을 갈아서 돌을 더 뾰족하게 하고 내가 어떤 거에 사용 용도에 맞게 돌을 어떻게 한 거야? 가공한 게 이게 바로 간석기예요. 대표적인 것들은 뭐 가락바퀴 있고요. 그다음에 갈돌, 갈판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도구가 풍성해지면서 신석기 때 혁명이 일어나. 그 혁명이 뭐냐?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에요. 여기서의 농경은 변홍사가 아니에요. 변홍사 아니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변홍사가 아니라 밭농사 위주예요. 밭농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농사는 사실 농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저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전에는 여기 과일나무 있었으면 여기 과일나무 다 먹으면 어디가? 다른 과일나무 있는 데로 가잖아. 근데 먹다가 내가 여기다 과일을 뱉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과일이 열려. 아, 여기다 심으면 되네? 이걸 알고 신석기 때는 내가 이렇게 집이면 여기에다 이제 내가 씨 뿌려놓은 곳. 그냥 그 정도 개념이에요. 뭐 우리 지금 알고 있듯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벼농사는 할 수 없었고 밭농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 있게 됐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석기와 신석기 문화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평등사회야. 아직 먹고 살기도 바빠. 누가 누구 밑에서 뭐 하고 이런 저기 시기가 안 돼.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사회다라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물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먹도끼예요. 그리고 이게 집게, 그 다음에 급게. 그러니까 돌의 모양과 그냥 돌의 생김새에 따라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라는 거 정도. 급게는 이제 가죽 벗길 때, 집게는 나무를 다듬거나 짐승의 뼈를 찍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주먹도끼는 뭐 그냥 무기였고 사냥 도구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적지예요. 유적지. 이것도 왜 이래? 유적지인데, 자, 대표적인 유적지 상원 검은 모루동굴,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 이거 왜 이래?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그 다음에 단양. 요 네 가지 유적지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디 시험에서 나오냐? 수능 그리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여기서 나와요. 그럼 검정고시에선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거 유물, 요거 구석기 생활. 알겠죠? 근데 내가 좀 더 공부하겠다 싶으면 요런 것까지 외워두면 굉장히 좋죠. 알겠죠? 대표적인 유적지 네 가지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이 빗살무늬 토기, 그다음에 돌도끼, 가락바퀴, 그다음에 갈돌과 갈판 이 정도 보면 돼요. 자, 이 갈돌과 갈판으로 이제 돌을 갈거나 아니면은 껍질을 벗기거나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위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돌을 갈아서 이렇게 낚실 바늘과 같은 도구를 만들었던 거. 도구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 이 빗살무늬 토기 이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냐? 땅에다 어디 갔어? 땅에다 이렇게 토기를 묻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뭘 담아? 곡식을 저장. 이건 뭐야? 저장 용기. 정착 생활을 했다는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곡식. 이게 불에 탄 곡식이거든. 이거 이제 쌀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조, 피, 수수 보면서 농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석기 시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요 앞으로 좀 요 앞에 쓸 때가 있나? 자,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 생활을 했잖아.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종교가 형성이 돼요. 종교. 그 원시 종교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이제 원시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가 바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애니미즘은 뭐냐면 동물 믿는 거 아니에요. 정령이야, 정령.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산신령이니 뭐 이런 거 따졌잖아. 그리고 그릇마다 무슨 뭐
대지의 정령이니 뭐 이렇게 하늘의 정령이니 뭐 비의 정령이니 여러분 그 판타지 소설을 보면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정령 숭배, 자연을 숭배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바로 무당과 주술을 믿었던 거. 선생님 얼굴이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네요. 무당과 주술을 숭배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토테미즘은 말 그대로 동식물을 숭배한 거야. 그래서 우리 부족은 오늘부터 호랑이를 믿을 거야. 우리 부족은 오늘부터 곰을 믿을 거야. 우리 부족은 오늘부터 여우를 믿을 거야. 아니다. 우리 부족은 오늘부터 이 나무가 신령한 나무다. 신성수인가? 뭐 이런 거 많잖아. 세계수 막 이런 거. 알겠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원시 종교가 등장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원시 종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구석기, 신석기 끝났어요. 되게 빠르게 끝났지. 구석기, 신석기의 생활상들을 보면 돼요.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 사냥과 채집을 했고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도구가 간석기로 바뀌게 되고 정착 농경을 실시하면서 정착을 한 거야.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한 게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도구가 많이 바뀐 거야.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고 낚시 바늘도 나오고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동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돌 안 사용하겠네. 석기 안 사용하겠네. 석기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간석기로 주로 이제 농사지어요. 왜냐면 청동으로는 농사를 못 지어. 청동이 뭐냐면 구리야, 구리. 그 구리로 땅 파봐. 5분 파면 많이 하는 걸 거야. 땅 파다 보면 이 구리가 가뜩이나 비싼데 구부러져. 이게 뭐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농사에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유물 반달돌칼. 그럼 청동기는 주로 무기와 제사야. 농기구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 같은 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신석기보다는 청동기 때 발달을 했잖아. 도구가 발달을 하고 더 간석기도 더 돌을 잘 갈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다. 이 잉여 생산물은 구석기, 신석기 때는 나 혼자 먹고 살 정도의 경작물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서 곡식을 심었는데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청동기가 되면서 농사 도구가 너무 좋아진 거야. 그리고 농사법도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만 먹어도 충분히 버티면서 남는 곡식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농사 잘 짓고 도구 잘 가진 사람이 사유재산이 생기고 누구는 못 갚게 되고 그러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청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계급 발생이다. 그 계급 발생이 너무나도 많아지나. 그 계급 중에서도 더 높은 애들, 더 센 애들, 그런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출현하게 돼? 바로 국가가 출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나라 고조선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것은 천손사상이야. 천손사상. 알겠죠? 고조선은 선생님이 좀 이따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변화. 대표적으로 썼던 간석기가 바로 이제 반달돌칼이에요. 반달돌칼.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 남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 청동기 시대에 화면 어디 갔어?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됐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 자, 신석기 시대 때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여기 거친무늬 거울 같은 거. 그 다음에 청동 방울.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거는 고조선하고 연관이 있어요. 고조선.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갈게요. 뭔가 쭉쭉쭉 넘어가는 거 같니? 괜찮아.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선생님 뭐 하나 빼먹었다. 고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고인돌. 여기서는 유물이 안 나오는데 이 고인돌도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에요. 자, 고인돌. 여러분이 아는 고인돌 어떤 모양이야? 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까? 먼저
돌 두 개를 세운 다음에 흙을 이렇게 쌓아서 나무 이렇게 옮겨가지고 돌을 위에다 올려. 그럼 이렇게 무덤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듣보잡이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듣보잡들은 못 만들지. 그럼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바로 대장들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귀족. 알겠죠? 고인돌은 계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급. 알겠죠? 그리고 고인돌에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고인돌이 있는데 먼저 고인돌은 북방식이 있고요. 남방식이 있어요. 자, 북방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인돌 이렇게 생긴 거 탁자형이라고 해요. 탁. 남방식은 바둑돌을 올려놓은 듯한 돌만 무식하게 크고 요만한 거. 요게 남방식이야. 이걸 바둑돌을 올려놨다고 해서 바둑판식이라고 그래요. 그 희미한 고인돌. 알겠죠? 어쨌든 고인돌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 계급의 발생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정도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돌은 사라졌어요. 석기는 사라지고 뭐가 돼?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됩니다. 야, 돌로 농사 짓는 것보다 철로 농사 짓는 게 더 좋잖아. 한 번에 더 많은 걸 벨 수 있고 내구성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은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또 하나 예전에 청동으로 싸웠는데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정복 활동이 더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만 이동할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교역도 확대되고 정복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초기 국가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교류하기 시작해. 그거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바로 이거예요. 명도전과 붓. 명도전은 화폐. 그리고 붓은 이제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문자 사용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철기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입니다. 자, 여전히 청동기는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청동기는 주로 제사용으로. 그리고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세형 동검. 아까 청동기 시대 때는 비파형 동검이었죠. 철기 시대가 되면서 세형 동검이 등장을 해. 근데 이 세형 동검은 청천강 이남 지역. 여기 어디냐면 이제 황해도 이남. 그냥 우리나라 남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남한 지역에서만 발견돼. 그래서 또 한국식 동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거푸집 발견되고요. 거푸집 알죠? 여기 칼 모양의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동이나 이제 쇠를 부어서 시킨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알겠죠? 뭐 아까 말했던 동전. 요거는 중국과의 교류. 자, 이게 바로 철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봤는데 자, 우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구석기. 대표적인 도구 뗀석기가 있죠. 그리고 채집과 사냥을 했고 이동생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대표적인 도구는 간석기고요. 목축. 농경과 목축을 시작을 했고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하면서 움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움집. 움집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선사유적지에서 되게 많이 봤을 텐데 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불 피우는데 파이어. 자, 근데 구석기, 신석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평등 사회였다라는 것.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청동기 시대 때도 석기를 썼다 안 썼다? 관석기 사용. 주로 농사. 그리고 청동기도 사용. 재사용과 무기. 알겠죠? 그리고 청동기의 대표적인 거. 사유재산. 농업 생산량이 오르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뭐가 발생을 해? 계급이 발생하고 국가가
출현인데 이게 어디야? 바로 고조선이다. 그리고 계급이 발생된 걸 알 수 있는 유물은 뭐였다고? 고인돌이다 라는 것까지. 알겠죠? 요 철기 시대가 되면서 자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동기는 완전 재사용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철제 농기구로 바뀌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리게 되고, 네, 그리고 철제 무기가 있으니까 더 잘 싸웠을 거냐.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때 중국과 교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 국가 출현,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알겠죠?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 총 4개의 국가에 대해서, 4개의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볼게요. 고조선은 아까도 말했듯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자, 고조선은 우리 단군신화 알죠? 단군신화. 그 단군신화에 대한 내용인데, 단군신화는 뭐 우흥려가 마늘을 먹고 쑥만 먹어서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이랑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대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말이 돼? 여러분은 뭐 집에다 곰 데려다 놓고 마늘과 쑥만 먹여봐. 사람 되나 안 되나? 안 돼.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여러분 기억나죠? 토테미즘. 토테미즘이 뭐였어?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웅, 족, 그 다음에 호족이 있었어. 이게 뭐냐? 곰을 믿는 부족, 그 다음에 호족을 믿는 부족. 그러니까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둘 다 신석기 바탕의 무대였을 거야. 선생님 추측이야. 자,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석기, 그리고 신석기 내지 청동기로 넘어가는데 농업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애들. 얘네 서로 이렇게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환웅이라는 천족이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얘네는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높은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네랑 결합하려고 하는데 그 결합의 과정에서 호족은 어떻게 된 거야? 나가리가 된 거고, 웅족과 이 천족이 합치게 되면서 뭐가 성립이 된 거야? 바로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성립, 이 더 높은 농경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 그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 바람, 눈, 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나라는 주로 이제 요동과 한반도 북부, 서북부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팔조법, 이거 기억해야 돼. 이따 사례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이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백성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 규칙이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의 첫 법, 그게 바로 팔조법이라는 겁니다. 자, 고조선의 세력범위예요. 요게 고조선이에요. 이렇게가. 여기가 요동반도, 한반도, 서북부. 알겠죠? 근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자, 이거 북방식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이 미송리식 토기는 처음 보잖아. 이것도 청동기의 토기인데,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랑 그 다음에 미송리식이에요. 근데 미송리식 토기는 어디에서만 출토가 되냐?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서만 출토가 됩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동검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동검 하나 더 있었어. 뭐야? 세형 동검이죠. 세형 동검. 그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 때 등장을 하면서 주로 요 지역. 이건 철기예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과 이 세 가지가 같이 출토가 되는 지역은 고조선의 지역이었다라는 거. 아까 그거 말했죠? 아까 나왔지? 선생님이 말한 거. 환웅부족과 곰부족, 웅족 막 이렇게 합쳐서 단군 조선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단군한검은 재와 재정이 일치됐다는 거야. 자, 단군이라는 제사장과 왕검이라는
정치 담당하는 이런 개념이 합쳐서 단군 왕검,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조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회법인데, 자, 백성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뭐 이런 같은. 알겠죠? 그러면서 농경사회, 생면종준, 사유재산제 발달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8조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랬던 고조선에 한 가지 일이 생겨요. 자, 고조선, 자, 단군조선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쭉 가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러면서 이 위만이 단군조선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만들어요. 자, 그럼 보자. 그럼 둘이 같은 조선이야? 같아야 돼? 같지 않아야 돼? 같지 않아야 되는데 요것도 같은 조선으로 봐요. 왜 그러냐? 위만이 단군조선, 그러니까 마지막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왕이 돼요. 그러면 위만만의 새로운 나라 이름도 바꾸고 이제 규칙도 바꾸고 모든 걸 싹 다 가르쳐야 되는데 위만이 왕이 되고 준왕 때부터 해왔던 정책이나 전통이나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똑같이 고조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죠? 자, 특히 그리고 또 위만은 조선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위만조선.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지난 교체기에 중국에 망명을 하면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갖고 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단군조선으로 온 거야. 그럼 단군조선은 청동기가 기반이고 위만조선은 뭐가 기반이야? 철기가 기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만조선 때부터 진과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좀 진짜 못 그렸네. 그러면 자, 여기가 고조선이고 여기가 한나라고 여기가 진이라는 연맹국가야. 여기가 이제 나중에 사만이 되는 지역. 여기 지금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진이라는 이름을 쓰는 연맹왕국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서 무역을 하게끔 자기네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요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한나라의 공격으로 어떻게 돼?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고, 고조선이 멸망한 지역에다 한나라가 한 사군을 설치를 해요. 고조선이 멸망한 지역에다. 한마디로 그거야. 조선 멸망시키고 일본 애들이 조선 총독부 세웠듯이 4개의 이제 군을 세운 거야. 알겠지? 대표적인 군이 바로 뭐야? 낙랑군이라는 거. 알겠죠? 자, 쭉 넘어갈게요. 이거. 이거 지금 보여줘야지. 자,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그 고조선의 멸망과 관련된 얘기. 사진을 좀 보여주면 잘 안 지워져. 자, 요거. 자, 요거. 고조선, 한나라 공격해서 왕검성이 함락당해서 멸망하고 요 지역에다 한나라가 뭘 세워? 한 사군을 세웠다라는 거. 우려면 오늘 고조선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5개의 국가가 등장하는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에요. 사만은 사실 수많은 도시국가들의 연맹체야. 연맹체. 자, 우리 좀 볼게요. 이게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 한번 할게요. 자, 부여는 제일 위쪽에서 여기 사진에 이렇게 있는 게 여기가 부여. 여기가 빨간색 펜으로 봐. 얘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어서 목축과 농경이 제일 발달했어요. 목축과 농경. 정치는 5부족 연맹체. 5개의 부족이 하나로 뭉치면서 나라를 만든 거야. 부여라는 나라. 근데 문제는 왕권이 굉장히 약해. 왜 약하냐? 사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출도하면 무조건 부여야. 자, 여기 보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각각의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강한 부족들. 자, 마가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애, 말을 뭐 숭배하는 애들, 뭐 말, 그 다음에 소, 돼지, 개, 각각 얘네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동물들. 그리고 얘네 중간에 누가 있는가? 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각각 왕을 선출할 수 있어. 각 부족에서. 그러면 왕의 힘이 센 거야? 요 마가우가 저가 얘들의 힘이 센 거야? 당연히 마가우가 저가 얘네의 힘이 센 거죠. 사출도 애들한테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왕은 사실 그냥 대표자, 상징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이면은 이 밑에 글씨가 보일지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들이 국왕을 추대하고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왕한테 야, 너 왜 흉년 들게 했어? 네 잘못이야. 이게 말이 돼? 왕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만큼 왕의 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왕의 힘이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자, 결혼 풍습은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제. 이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다 받으면서 형의 아내까지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 안 가죠? 이때는 재산이 중요해. 재산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 형이 나랑 같은 집안내야. 근데 내 형이 죽으면서 형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 형수가 다시 친정으로 가봐. 그럼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친정으로 넘어가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까지 우리 재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형수까지 데려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행사, 연고가 있었어요. 12월. 자, 부여하면 연고예요. 그다음에 풍습으로는 순장. 이제 높은 귀족이나 왕이 죽으면 옆에 신하나 하녀들을 산채로 묻는 거,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하는 거예요, 생매장. 그리고 말이나 소발굽으로 점치는 거. 국가의 운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책십이법. 아까 팔조법 봤었어. 팔조법. 고조선에. 고조선과 팔조법과 같은 비슷한 법. 부여 때 있었어요. 일책십이법. 자, 이제 고구려로 내려갈게요. 자, 고구려는 이제 부여에서 시작한 부여에서 시작했대. 부여의 일부 일파가 내려오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자, 부여가 여기 밑에 있으면 고구려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부여에서 다른 지배 세력이 이 고구려 지역으로 왔고 고구려 지역의 토착 세력과 부여 세력이 힘을 합치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굉장히 비슷해요. 부여랑. 얘는 똑같이 오부족 연맹왕국. 그래서 게르부, 순노부, 전로부 무슨 부족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아직은 알 필요 없고. 자, 왕 밑에 상가, 대가, 뭐 고추가 뭐 이런 관직들이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네는 농경에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얘네 어디 살았냐면 산지에 살았거든. 산속에 살다 보니까 주로 뭐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약탈 대상 바로 옥저와 동해. 알겠죠? 약탈 경제 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서옥제라는 제도가 하나 있었죠. 이건 뭐냐면 대릴사유제라고. 자, 예를 들어서 인하가 아연이랑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인하가 아연인의 집으로 가서 아연인의 집 뒷마당에 서옥을 짓고 그 속에서 아연이랑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애가 생기면 다시 인하는 인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내를 데리고. 이게 바로 서옥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제천행사, 동맹이란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10월이에요. 10월. 자, 옥저동해 볼게요. 옥저동해는 한반도 이제 북쪽의 해안가 쪽에 있던 지방이에요. 고구려랑도 되게 가깝고. 또 하나 고구려한테 굉장한 약탈을 당하면서 세력 형성을 실패해요. 얘네처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왕이 없고 군장만 있는데 이 군장이 바로 읍군삼로라고 불러요. 알겠죠? 군장은 없고 군장이 있고 읍군삼로. 그래서 여러 명의 읍군삼로들이 있고 얘네가 그냥 서로 연합만 하는 수준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가 이제 옥저인데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했다는 거. 소금과 어물. 이거 반대로 동해는 요거 기억해야 돼. 단궁, 과하마, 반어피. 활이 유명했고 작은 말, 과실나무,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는 말과
바다 표면의 가죽인 반어피, 이 특산물이 유명한 게 바로 동해예요. 자, 그리고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될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서 키우고 장성하면 결혼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죽으면 가매장 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한 관에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해에는 족외혼. 자, 예를 들어서 장씨 집안 내에서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장씨랑 그 다음에 이씨가 합쳐서 결혼하는 거. 다른 씨랑 혼인하는 이런 조계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어요. 옥저에는 제천행사가 없어요. 동해에만 제천행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책화라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건 규칙이야. 동해만의 규칙인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법이 다 재산을 중요시 여겨요. 재산. 왜냐 이때는 아직 초기 국가 단계다 보니까 재산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사만. 사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도시국가예요. 여기 보면 목지국, 구야국, 사로국이 있는데 여러 도시국가들이 합치면서 엄마야. 여러 도시국가들이 합치면서 이제 사만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한에서는 목지국이 최고고 변한에서는 구야국이 최고고 진안에서는 사로국이 최고였던 거. 마한이 발전해서 백제가 되고 변한이 발전해서 가야가 되고 진안이 발전해서 신라로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네는 재정 분리 사회였어요. 그래서 정치 역할을 하는 군장이 따로 있고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따로 있어요. 알겠죠? 정치 담당, 제사 담당이야. 군장과 천군. 알겠죠? 그리고 사만에서 군장은 신지읍차로 불렸어. 자, 아까 옥조와 동해는 읍군 삼로라고 불렸고 사만에서는 신지읍차. 얘네 둘 다 왕 없어요. 왕 없어. 가끔 이제 왕이 없다기보다는 목지국의 왕이 마한의 왕, 이제 목지국의 마한의 왕이 이제 이 사만을 대표한다고 했었는데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지국의 군장이 사만을 대표했다 정도로 기억하시고 얘네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뭐냐? 소도예요, 소도. 여기는 신이 거하는 지역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군장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못 써. 소도에서. 죄인이 거기로 도망가면 잡지도 못해요. 아무튼 이런 소도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의 남한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해요. 특히 아까 말했던 벼농사가 발달. 그리고 철, 이거는 변한이에요. 변한. 변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알겠죠? 잘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서 철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일본과 낙랑에 수출을 하고 이 교육 속에서 철을 화폐처럼 사용해. 이게 뭐냐면 바로 덩이쇠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만에는 제천 행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수릿제와 하나는 계절제. 5월과 10월에 하는데 각각 수릿날에는 씨 뿌리기를 이제 축제로 벌고 그 다음에 계절제는 추수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수업 다 마무리했어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뭐 이거 다 지금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자, 우리 이제 간단하게 큰 거 하나씩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중심으로 건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 문화가 중심이어서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사회법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고조선이 단군조선에서 뭘로 바뀌어요?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고 그 중개무역 때문에 결국 한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돼? 고조선 멸망. 그리고 그 지역에 한나라가 뭘 세워? 한 사군을 세웠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뭐 정치 행태, 정치 모습, 뭐 오부적 연맹체, 사출도, 그 다음에 경제,
아까 말했듯이 단국 및 과하마, 반어피, 약탈 뭐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제천행사. 영고, 무천, 뭐 동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풍습. 조계원이라던가 아니면 가족공동무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했어요. 자, 우리 일단은 이제 마무리했는데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에 대한 정치, 경제, 제천, 행사, 풍습에 대한 정리. 손으로 써서 사진 찍어 카페에 올리기. 요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평가서 작성해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자기평가서는 선생님이 카페에 양식 올렸으니까 강의 다 보시고 나서 카페에 자기평가서 받아서 자, 자기평가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인강인데 잘 들렸을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굉장히 좀 버벅된 것 같은데 우리 또 다음 2강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